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토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던 나이프 토크, 정말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네, 컬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2년 동안 나이프 토크를 촬영하려고 기획은 많이 했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여건이 맞질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제가 나이프 토크를 꽤 많이 찍었잖아요. 꽤 많이 찍고 여러 브랜드, 여러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왔었는데 저희가 조회수가 정말 몇십만, 몇백만을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나이프 토크를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워낙 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간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촬영한 일정이 너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후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나이프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나이프 토크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으셨었나요? 그래도 그동안 기획을 했던 것 중에서 돌이켜보자든가 앞으로 할 것들을 한번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 히스토리, 역사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이프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또 떠올라서 한번 그런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가 나이프를 언제나 오랫동안 제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 나이프 리뷰도 그렇고 예전에 나이프 토크도 그렇지만은 재밌는 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 사용한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이프예요. 칼입니다. 근데 이 나이프라는 도구가 저희가 최근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택티컬 나이프, 아웃도어 나이프를 다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프라는 도구는 그 생존, 서바이벌 그 생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식칼로서의 용도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스타트한 그런 도구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재질이 바뀌던 형태가 바뀌던 했지만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히스토리를 따져보면은 정말 언제인지 기록이나 문헌에 남아있는 걸 떠나서 정말 문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요리를 하면서부터가 나이프의 역사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오래됐다고 할 수 있겠죠. 100년 전 나이프나 지금 나이프나 거의 형태도 변하지 않았고 재질이 바뀐 거랑 바뀐 거겠습니다만은 재질도 결국은 스테인리스냐 카본 스틸이냐 이 정도 차이니까 조금 더 고급화되고 세분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생활의 도구로서 생존이 아니라 생활의 도구로서 나이프가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저희가 또 문명이 계속 접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나이프를 사는 이유가 꼭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나이프 문화가 태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반면에 해외 쪽에는 이런 나이프의 컬렉션 문화, 수집의 문화가 정말 크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이프에 대한 매거진, 카탈로그 이런 책들도 예전부터 나와 있었고 미국에서도 벌써 이렇게 나이프, 보위 나이프의 역사란 이런 작은 책이라던가 이런 택티컬 라이프스 이런 책들, 서적도 많이 나와 있었고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은 나이프 수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분야별, 브랜드별 이런 커뮤니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인터넷 환경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 시작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 이후부터라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전부터도 미국이나 일본은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오프라인 숍 등을 통해서 지금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아도 나름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는 겨우 인터넷 시작이 바로 나이프 커뮤니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블레이드 포럼이라던가 블레이드 포럼 같은 데를 봐도 그 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별, 디자인별 그런 컬렉터와 수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선 인터넷의 발전으로 각 SNS,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은 스파이더코 포럼 아니면은 마이크로텍 포럼, 벤치메이드 포럼 각각 여러 그런 특정한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수집가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품 정보, 콜렉션 정보, 그리고 수집품 자랑들 이런 거를 하면서 유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한국의 나이프 문화의 태동은 언제부터일까라는 걸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도 분명히 나이프를 수집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이 정식적으로 아니면은 제대로라 그러면 그러겠지만은 이제 개인이 혼자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된 걸 시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번 나이프 토크 시즌 2의 첫 시작은 한국 나이프 문화의 시작, 한국 나이프 문화의 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의 나이프 문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이프 문화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종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이제 회원들이라든가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은 역시 인터넷 보급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국내 어떤 그런 나이프를 취급하는 전문 샵들이 생긴 거하고도 비슷하고 나와야 되니까 대략 2000년부터가 그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쯤 되면 나이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샵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동호 활동, 취미 활동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한국에서는 나이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등산용품점 아니면은 남대문, 동대문이나 뭐 풍물시장, 뭐 만물상 이런 데서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아니 뭐 그런 역사는 2000년대도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나이프샵이 이제 전문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주로 뭐 남대문 수입상가라든가 뭐 동대문 군장용품점, 뭐 황학동 뭐 도깨비 시장, 그다음에 뭐 또 명동 앞에 있는 또 만물상들,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보통 터미널이나 이런 데 앞에는 만물상이 있어서 빅토리오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걸 다양하게 자파를 팔았던 뭐 만물 자파상 이런 데가 이제 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창구가 되겠죠.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팔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뭐 노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리어카에다 놓고 이제 나이프 파는 행상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팔다 보니까 어떤 나이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입수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보니 또 파는 분들도 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그냥 이게 요즘 뭐 미군들이 잘 쓰는 거래. 그냥 이게 뭐 유명한 거래. 이게 뭐 람보칼이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소백만 있으면 무조건 다 람보칼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부르는 시대여서 그냥,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는 또 국내에는 어떤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버 제품들이라든가 먹의 옛날 제품들을 그런 좌판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팔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모으셨던 1세대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개척하신 분들이 과연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넘어오셨느냐? 네. 이것도 다른 문제는 넘어오셔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근데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던 것이 너무 좀 방향성이 없다거나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인터넷 같은 거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도태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기존에 그분이 모으시던 타입대로 여전히 오프라인에 가서 하나씩 물건 보면서 모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소수긴 해도. 네. 그래서 숨은 고수분들도 있고 또 꾸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언제부터가 한국 나이프 문화에 제대로 된 형태가 잡힌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05년쯤 되면 이제 나이프 샵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이제 해외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접속을 해서 해외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카페들이 보통 2000년, 2001년에 생겼기 때문에 한 4, 5년 되면 이제 거기에 축적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했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탕이 되니까 대체로 한 2005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면은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때 그 어떤 방향을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프 커뮤니티 저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신 것 같아요. 와, 대한민국에 칼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나 같은 선수가 나도 나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정말 선수는 많구나. 이런 걸로 이제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또 고수 위에 고수가 있는 거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나이프를 모은다는 게 이게 뭐 가족들은커녕 친한 친구들도 그 이해를 못 해주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도 마이너가 왜 많으시죠. 위험하게 또 뭐 그런 걸 한 해 만에 뭐 이런 듣다 보면 이게 금기시하고 있는 걸 나만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커뮤니티 문화 카페로 오게 되면 아, 그게 나만 미친 게 아니구나. 미친놈을 맞구나. 나는 정상이구나. 여기 다른 분 고수들 비하면은 난 이 정도까지는 안 갔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 이런 걸 해도 보면은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뭐 시중에는 에어소프트라던가 뭐 서바이벌 게임 에어건 같은 거를 모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이 나이프 수집은 이게 정말 마이너 오브 마이너의 세계거든요. 이게 뭐 미국을 모은다거나 뭐 전 세계를 크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지만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 뭐 나이프, 뭐 칼을 모은다 이렇게 주변에 커밍아웃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변에 일단 눈초리가 따가워요.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사회 인식이 또 그 나라의 또 문화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취미를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죄라면 죄겠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런 취미의 다양성 시장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뭐 피규어 같은 걸 모은다거나 이러면은 왜 장난감 같은 걸 모으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피규어 시장이라던가 그런 토이 시장, 뭐 아트 토이들 이런 시장도 정말 넓어졌고 뭐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인 수집의 시장이라고 하는 뭐 동전 수집, 우표 수집 뭐 이런 것들도 점점 깊어진 것 같고요. 뭐 명품 시계 수집이라던가 그런 콜렉션,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뭐 지금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이프 토크 같은 저희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있고 저도 나이프 리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다양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다 보니 뭐 소수의 취미이긴 해도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이 인터넷상이라든가 뭐 커뮤니티에서 뭐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또 과거에 비하면 또 좋아진 부분들이 있죠. 근데 특히 요즘에는 제가 나이프를 수집하면서 뭐 저도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도움된 게 뭐냐면은 또 아웃도어 문화가 좀 커지면서 이제 나이프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캠핑이라던가 뭐 등산 이런 쪽을 접하시면서 아 뭐 좀 그런 야외 활동을 하면서 쓰기 좋은 나이프가 없을까 이런 걸 찾으시다가 나이프 커뮤니티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다가 또 나이프의 매력이 빠지셔가지고 점점 이제 꼭 쓰려고 사는 것만 아니잖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이프의 그런 수집 범위를 많이 넓혀가시는 거를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이프가 단순히 나이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어떤 문화들의 이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장르가 이제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나이프가 피젯의 일부인 경우도 있고 또 피젯에서도 어떤 뭐 멀티툴 같은 거라든가 또 뭐 각종 나이프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나이프, 뭐 피젯 토이, 멀티툴, 플래시라이트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기능성은 기능성대로 또 이것에서 추구하는 공예적인 그런 작품들을 또 많이 선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나이프라고 해도 그걸 도구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예품에 상당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톨탈 묶어서 생각해보면은 또 어떤 다른 개념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저희가 수집이라던가 즐기는 방향, 저희가 이제 나이프를 꼭 사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프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꼭 쓰려고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쓸 나이프들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가의 나이프 이런 나이프 쓸 수 있나? 뭐 이런 거 쓸모 없어 보니 사야 돼? 뭐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다양성에 칼을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이 많이 다르고 근데 점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이프 말고 해외 나이프, 제3세계 나이프, 알지 못하는 나이프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이렇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바로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나이프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직접 가서 하나씩 만져봐야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거에 비해서 이제는 그 한 20년 정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를 오래 접했던 분들은 직접 만져보지 않더라도 저게 어느 정도라는 개념을 대충 잡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구들이 더 활발해지고 요즘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제 직구하기가 많이 쉬워져서 더 이제
그런 점이 더 활성화된 면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시기에는 어떤 걸 가지고 나이프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게시글 올리면 정보를 공유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외국도 포럼 활동이 이제 뭐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처럼 활발한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 또 결정적으로 그 당시는 그 사진 하나 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바로 뭐 앱에 접속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핸드폰을 올린다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당시는 뭐 똑딱이든 뭐든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20년 전에는 300만 화소만 돼도 거의 명품급이고, 이게 웬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저렴한 것들도 한 30만 원? 그렇죠. 조금 쓸만한 것들은 한 5, 60만 원 정도. 뭐 좋은 건 1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300만 원 썼는데, 이 당시는 아무래도 그 지금 핸드폰 카메라보다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막 찍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조명도 좀 놓고 좀 찍어야 대충 이제 지금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걸 또 찍어서 메모리 카드로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다시 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리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야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번역기를 돌려도 되고 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 당시엔 또 그렇게 뭐 해외 포럼에서 정보가 나와도 이걸 또 이제 우리말로 또 이해해가지고 또 번역해서 올린다는 것도 그렇게 또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제조사의 카탈로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본주와 소리 들을 만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보통 카탈로그에는 그 칼날의 재질, 그 다음에 뭐 칼날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칼의 재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앞에 있는 그냥 기본 지식만 딱 공부를 해도 어디 가서 나이프 고수소리를 듣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걸 핸드폰 딱 처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 얻기도 좀 어려웠고, 대신에 어떤 그런 정보의 어떤 그 밀착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의 소중함이 지금보다는 더 귀했던 시대죠. 지금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뭐 카페 같은 걸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해 보면은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정보가 넘쳐나고 이제 그걸 이제 좀 예전보다는 덜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전 카페들이 운영할 때 보면은 적어도 그런 질문이 그렇게 중복되는 건 요즘보다 훨씬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 하나가 올라와도 그것도 주의 깊게 보고 꼼꼼히 보고 또 그랬던 면이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나이프 샵들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전문점들도 뭐 보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고, 또 뭐 손님들 통해서 이제 어떤 경영을 배우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나이프 샵이나 뭐 손님들이나 과거에는 알았던 이제 뭐 거버나 법 같은 거 빼면 뭐 벤치메이드 같은 나 뭐 이제 마이크로텍 같은 거는 그때서야 처음 만져보는 것들이니 서로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배우는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벌써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던 보위나이프라는 역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책이 있었을 정도고, 뭐 택티컬 라이프에 대해서는 택티컬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뭐 제품의 스펙뿐만 아니라 제품의 역사 같은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서적도 있었고, 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텍에서 어떻게 보면 도록 같은 거지 않습니까? 브랜드에서 나이프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도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참 역사가 깊고, 이런 수집, 아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동네도 분명히 나이프 수집이라 이런 연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교하면은 또 이런 것들 정말 역사가 벌써 커스텀 나이프를 제작하는 작가들도 많고 브랜드도 많다 보니까 참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이런 깊은 역사가 많이 이제 부러울 따름이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로 유명한 그런 나라 같지만은 또 반면에 미국하고 많은 교류를 했어요. 뭐 러블리스 선생이라던가 뭐 다른 여러 커스텀 작가분들하고 나이프의 교류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나이프에 대한 제작에 대한 이런 작은 서적,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 세계 또 이런 명품 나이프를 만드는 이런
세계 명품 나이프를 소개한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없었던 시기에는 이런 해외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뭐 일본어라던가 외국어가 잘 되진 않았지만은 이런 자료를 보고 최신 나이프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었던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자료들을 또 선구자분들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고맙게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이런 외국 서적들은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아마존 같은 건 있었으니까 뭐 정 그런 데 관심 있으면 해외에서 뭐 구하거나 뭐 큰 대형 서점 가면 또 이런 서적들을 어느 정도 수입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 두 개씩 건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서 이제 나이프 전문 숍 같은 데 가서 이러이러한 나이프가 있는데 한번 수입해 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뭐 조언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이프가 들여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단순히 지금은 그냥 판매자와 뭐 구입자 이런 게 아니라 판매자와 구입자 간에도 나름 어떤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문화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았다고 봐야겠죠. 또 그 당시는 이 커뮤니티를 이제 처음 하고 카페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이제 교류 같은 것이 많아지는데 다른 카페들도 아마 다른 취미 카페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나이프 카페 역시 번개나 정모 같은 그런 오프라인 모임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국을 아우를 수는 없는 거지만 대부분 또 수도권이라든가 뭐 또 서울에 많이 있고 나이프 샵들 대부분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모임을 좀 지역별로 가지자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좀 유리한 면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엔 또 결정적으로 지금하고 다르게 주 6일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오전 근무 또는 오후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만남을 갖기가 쉬웠죠. 그렇죠.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뭐 근처 나이프 샵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오거나 아니면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지하철 타고 한두 시간 걸리니까 또 오셔가지고 저녁에 한 5시, 6시쯤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간에 또 뭐 새로 이제 득템한 걸 뭐 보여준다거나 자랑하고 그다음에 뭐또 블레드 포럼에서 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가 뭘 방출했다는데 참고로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죠. 아니 일본이나 미국은 이는 도건 소저 같은 거 없이 이렇게 큰 칼 막 람볼카다 막 싸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 뭐 너무 이 도건 소저가 좀 까다로운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시절에는 폴링 나이프가 규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폴링 나이프는 오토매틱만 아니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던 시대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그런 푸념도 네. 독에 겨웠던 거죠. 지금은 수준으로는. 폴드 나이프를 뭐 구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문화가 조금 그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폴딩 나이프 규제하고도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폴딩 나이프 같은 거를 입수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매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폴딩 나이프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정보도 많고 했는데 점점 이번에 도검 소저가 바뀌다 보니까 폴드 나이프를 좀 입수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검법이라는 게 80년대에 만들어지긴 했어도 이게 실제로 뭐 그동안에 뭐 정식으로 도검 판매 허가를 내 가지고 뭐 나이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라든가 뭐 그렇게 뭐 직구 같은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다 보니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도 적용하기가 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냥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났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처음에 좀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경찰도 그렇고 뭐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다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다 보니까 그럼 막상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그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겠죠. 네. 예를 들면은 2020년 전만 해도 제크 나이프라고 하면 제임스 리 영화에서 썼던 그 이유 없는 반응에 썼던 그 오토매틱 타입의 스틸레토 보통 제크 나이프라면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80년대 수사물 같은 거 봐도 꼭 이게 꼭 범죄자들이 뭐 꼭 당구장에서 딱 꺼내는 칼이 맨날 탁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칼들. 근데 지금 와서 제크 나이프라고 그러면 대부분 폴링 나이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딱 개념이 그래가지고 한때는 오토매틱 나이프 자체를 수입 허가를 안 해준 적도 있어요. 2000년대 초에는 아예 수입을 불허했어요. 어떤 일정 종류의 칼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가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대신에 그 당시는 폴딩 나이프를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규제하진 도검으로 간주하진 않았습니다. 예. 또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뭐 구하는 것만 소지 허가만 내게 되면은 뭐 5대양 6대주의 나이프는 뭐 다 구할 수 있는 시대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나이프의 브랜드들의 가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달랐습니다.